네, 다음 세션은요. 저희의 데이터 엔지니어이신 폴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데이터의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게 된 NFT뱅크의 데이터 엔지니어 폴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NFT뱅크의 모든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NFT뱅크는 사실 데이터 프로덕트를 이제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회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NFT뱅크의 심장 같은 존재가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거창한 별명을 한번 붙여봤고요. 저는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과 함께 항상 고객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오늘 주제가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는 주제인데, 오늘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엔지니어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왜 궁금했냐면은, 아무래도 세션 주제가 뭔가 엔지니어들이 들어야 되는 주제인가? 그러면은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도 또 데이터를 잘 모르고 데이터 비즈니스 쪽에서 이제 종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데이터 프로덕트에 관한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뭐 잘 만들어진 어떤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상품 같은 것들이 이제 프로덕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NFT뱅크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 프로덕트는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그 블록체인 데이터 일부를 제가 한번 캡처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숫자랑 영어가 엄청 난잡하게 좀 보여지고 있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래서 무슨 데이터지? 이걸 어떻게 프로덕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희 NFT뱅크에서는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서 NFT를 투자하는 모든 유저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복잡한 숫자들이 잘 정제가 되면요, 이렇게 누군가가 투자를 한 내역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벌었고, 뭐 ROI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취득 원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NFT뱅크의 데이터 프로덕트는 이렇게 수십 가지 정보가 축약된 포트폴리오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스마트폰 앱이나 뭐 아니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러가 나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이 뭐 상하거나 아니면은 좀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 품질이 좀 떨어지면은 좀 격하게 반응하거나 좀 등 돌리거나 하는데, 데이터 프로덕트에서도 그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있는 사진처럼 뭐 뱅크샐러드 같은 자산 관리 플랫폼 앱을 제가 한번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뭐 주식 계좌도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느 날 한번 딱 앱을 켰어요. 그리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 잔고는 잘 맞고, 근데 내가 어제 팔았던 주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아는 거죠. 내가 가진 실제 자산이랑 값이 다르구나. 그러면은 이게 뭔가 데이터가 잘못 표현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건강을 보여주는 것과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지, 남들이 그걸 뭐 보고서 얘기한다고 해도 의사가 아닌 이상에는 잘 모른단 말이죠. 데이터 프로덕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남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소유한 것을 대신 표현해주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한들 그게 뭔가 틀리다면, 품질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분명히 그거는 고객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의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품질이 정말 중요한 게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은요, 그래서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데이터 프로덕트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작업자가 이제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뭐야? 이렇게 이제
어떤 처리하는 기계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게 참 오묘하고 재밌는 게 쉽게 오염될 수 있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어도 결과를 내버려요. 8이라고 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6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거를 검증을 잘 꼼꼼하게 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고서 고객에게 전달해 버리면은 그때는 이미 너무 잘못된 상황이 파악되기 전에 고객에게 전달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서 이제 그때 그거 잘못됐었구나 알아차리기 십상인데 이미 그때는 고객들이 화가 나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항상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고객에게 서빙하고 그것들의 전체 과정을 항상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어떤 유저들에게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가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엄격한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통과한 높은 품질의 데이터로 고객을 만족시키자가 항상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션은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를 엔지니어들이 듣기, 그리고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이 듣기에 둘 다 이해하기 좀 쉬운 방향으로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 데이터를 내가 직접 서빙한다. 뭔가 제가 NFT를 실제로 구매한 기록을 보여드리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NFT 뱅크에서 포트폴리오에 반영되는지를 한번 여정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구나를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말들처럼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은 입사하기 전에는 블록체인이 뭔지도 잘 몰랐고 데이터를 볼 줄도 몰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처럼 온갖 복잡한 숫자들밖에 없으니까 이게 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이제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캡처해 놓은 이 사이트에서 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중에서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 기록들을 볼 수 있는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지금 캡처한 거는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제 지갑에 대한 거래 기록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여기에서 이 지갑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 기록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그 중에서 NFT를 실제로 구매했던 그 이력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 페이지를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나 그럼 NFT 구매했으니까 여기서 봐야지 하고 보면은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제 마우스가 보이실 텐데 뭐 트랜잭션은 뭐 그래 거래구나라고 이해할 텐데 ERC20, ERC721 이게 뭐지? 좀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래서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NFT라는 거는 이제 ERC721이라는 이제 표준을 따르는 것들을 NFT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ERC20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거래하고 있는 코인들의 종류를 ERC20이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NFT를 구매한 내역인데 저는 이제 최근에 리그 오브 킹덤즈라는 게임에서 랜드 NFT를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매 내역인데 보시면은 토큰 트랜스퍼드라고 해서 여기 145469번 NFT를 제가 이제 구매를 한 거고요. 그 구매 대금으로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0.164 이더리움을 이제 지급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뭘 한 거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고서 그러면 내가 총 모든 NFT를 투자하면서 얼마를 썼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은 그냥 거래 내역을 일일이 보는 것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 NFT 뱅크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정말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가공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직접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사진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오른쪽의 사진인 그 NFT 구매 기록에 대해서 각각 대금을 전송한 기록이랑 NFT를 받은 기록을 한번 조회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의 빅쿼리라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가 한번 직접 조회를 해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숫자가 좀 크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0.164 이더리움을 보냈다. 그리고 145469번 NFT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블록체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포트폴리오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제 기록만 보면은 두 줄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이더리움 기준으로만 보면요. 하루에 거래하는 기록이 약 120만 개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NFT를 거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지갑 수만 보면은 4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다 정리를 해서
총 400만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저희 NFT 뱅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저희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 파이프라인의 플로우 차트라는 건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무슨 거미줄이 막 뿌려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실 하나하나가 그 길게 늘어져 있는 이 한 줄 한 줄이 그 프로세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저희 파이프라인의 극히 일부를 캡처를 해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그 한 줄짜리 복잡한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던 데이터가 저희 웹사이트에서 예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가공 과정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산들이 들어가고 또 우리만의 이제 비즈니스 로직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의도대로 가공이 잘 이루어지는지 항상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두 개의 스텝으로 나눠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정합성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랜드 NFT를 구매했다고 하면은 그 기록들이 이제 데이터로 들어왔을 때, 중복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또는, 이 데이터가 나는 분명히 샀는데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에 누락되진 않았나? 또는 제가 이제 0.164이더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럼 구매한 금액이 플러스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기본적인 값에 대한 이제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거친 후에 포트폴리오로 가야 되니까 로직이 잘 적용돼서 그러면 나는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쳐서 폴이라는 사람은 어떤 랜드를 0.164이더에 샀구나라는 한 줄로 정리하기 위한 로직이 적용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거래들이 발생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로직이 잘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예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지? 같은 것도 검증을 하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하는 거래들이 현재 우리가 짜놓은 어떤 구조 안에서 모든 종류를 다 담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저희는 이제 에어플로우라는 툴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가공 처리 과정을 전부 다 관리하는 데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왼쪽의 그림이 이제 에어플로우의 그 처리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한 예시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플로우 차트의 일부분을 또 따온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 박스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떤 가공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맡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파란색 박스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이 파란색 박스들은 각각 처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파란색 박스들은요, 동일하게 이 오른쪽에 있는 절차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내가 가공해야 되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로직으로 가공을 하고 그러면 이게 가공이 잘 됐나? 검증을 하고 검증이 잘 됐으니까 적재를 하자. 그러면은 적재된 데이터는 그 다음 파란색 박스에서 똑같이 가져와서 가공하고 검증하고 적재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모든 가공 과정마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유저에게 서빙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얼른 대응해야겠다라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제 포트폴리오 캡처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산 땅의 거래 기록은 이제 0.164이더에 1454699번 미국 오브 킹덤즈 땅을 구매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구매 내역이랑 총 투자금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3월 23일에 랜드 이거를 구매했다. 이렇게 반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유저들이 보기에는 그냥 내가 산 거 잘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구매하고 뭐 판매하고 이런 이력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예시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지갑 A가 있고 지갑 B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샀던 랜드 NFT처럼 지갑 A가 B에게 어떤 NFT를 하나를 보내준 거죠. 그리고 B는 그 거래에서 A에게 돈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거래를 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러면 지금 랜드 NFT를 갖게 된 사람은 B구나. 랜드 NFT는 당연히 B 지갑 안에 있겠지. 근데 A에는 랜드 NFT를 보냈으니까 없겠구나. 근데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A라는 지갑이 B에게 NFT를 보내면서 돈을 받았으니까 A는 판매자고 B는 구매자구나. 그러면 A와 B의 포트폴리오에서는 A는 이거를 판매했다. B는 구매했다라고 보여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죠. NFT를 투자하는 유저들은 실제로 지갑을 하나만 갖고 투자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지갑을 갖고 투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저 K가 A랑 B라는 지갑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래를 봤을 때 A에서 B로 지갑 그 NFT가 보내지고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과연 거래라고 볼 수 있는가? 근데 유저 K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개 다 내 지갑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떤 판매하고 구매한 행위가 아니라 내 지갑 안에서 자산을 이동시킨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A랑 B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는 아까처럼 이해하면 됐지만 유저 K의 포트폴리오까지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뭔가 이 케이스에 따라서 거래 형태가 다르게 보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밸리데이션 프로세스가 또 적용이 됩니다. 성합성을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A가 B에게 보낸 NFT 기록, 그리고 B가 A에게 그걸 받았던 기록, 그리고 A가 이제 B로부터 돈을 받은 기록들이 잘 기록이 돼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록에 중복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비즈니스 로직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유저가 여러 지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갑들 안에서 발생한 거래는 이건 내부 거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유저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각각의 지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거래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1, 2번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거래에 따른 대금 사용 내역이 제대로 포트폴리오에 계산되어서 유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포트폴리오에 잘 제공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금 기록은 이제 없는 거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유저 K의 포트폴리오에서 보면요, 이 1529287이라는 랜드가 옮겨졌다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원래 A에서는 보냈다, 원래 B에서는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똑같은 거래를 바라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를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유저들에게 서빙을 함으로써 어떤 유저들이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데이터가 표현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은 처리가 끝났으니 퇴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엄격하게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하면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고객에게 되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신뢰성 높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은행 잔고는 맞는데 주식 잔고가 안 맞다, 그럼 불편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밸리데이션을 늘 꼼꼼하게 하고 엄격하게 매번 진행해서 유저들에게 잘못된 데이터가 전달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감지하고 잘 반영해서 전달한다면은 유저들이 언제든지 포트폴리오를 볼 때마다 내가 가진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뭐 투자에 또 참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이런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이 유저에게 전달되기 전에 항상 지속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고쳐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 새롭게 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 다 고쳤다고 하면은 결국 이 데이터는 우리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요, 뭔가 거래 대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뭔가 다른 방향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덧붙여서 이런 밸리데이션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귀찮고 번거롭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소홀하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아주 나중에 알게 되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라는 걸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밸리데이션을 잘 함으로써 장애 대응을 하는데 고생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저는 이것도 물론 유저 입장에서도 밸리데이션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점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업만으로 되고 있는 앞으로 멀티체인도 다 가능할 예정이죠. 지금 이제 NFT 뱅크에 가입해 보셨다면 알겠지만요. 지금 이더리움 체인이 NFT 거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네트워크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폴리곤이라는 레이어 2 네트워크, 그리고 클레이튼, 로닌, 룸 이런 5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유저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뭐 솔라나나 뭐 테라나 다른 체인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거기서도 굉장히 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제공되고는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확장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실제로 투자하냐는 질문해 주셨는데 실제로 투자하고 있고요. 네. 많이 버셨죠? 많이 벌었다고 팀원들이 얘기하는데 더 많이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벌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맞았어요. 그 정도의 확률이다. 아닙니다. 데이터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건가, 자동화 프로세스 같은 방안이 없는 건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는 이제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제 어떤 잘못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로직들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의도치 않게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중복 데이터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그 중복된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게 유효한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로직들을 갖고 있어요. 네. 사용자가 어떤 지갑을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록하지 않는다면요. 등록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좌번호들을 한 100개 정도 그냥 리스트를 받아봤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우리은행의 계좌 100개를 보고서 이게 몇 명의 사용자가 이 계좌들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거냐면 각각 지갑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어떤 유저가 가입해서 여러 개의 지갑을 등록하더라도 그 지갑 여러 개가 다 적절하게 반영돼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합성을 검사하기 위해 Great Expectation과 같은 밸리데이션 툴을 사용하시나요? 만약에 밸리데이션 단계에서 에어플로우 구동이 실패하면 백필을 진행하시나요? 이거 좀 엔지니어링적인 질문인데,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요. 정합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주로 쿼리 단계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 결과물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중복이 있다면 중복을 노출해라. 아니면은 음수 값이 나타나서 음수 값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노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보통의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구조를 설계한 다음에 그 구조에 맞게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 같은 툴은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저희도 추후에 유의미하게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구동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파란색 박스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데이터들을 다시 채워 넣거나 하는 과정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에 관심이 생기면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하나의 지갑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지갑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어쨌든 블록체인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의 지갑에서 발생한 거래들 몇 개를 찾아보는 거죠. 방금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NFT를 구매했다. 그럼 그 구매 기록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대금을 보낸 기록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NFT를 받은 기록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 데이터는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를 좀 이해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인 것 같아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여러 지갑을 갖고 있는 유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표현해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 NFT 거래되는 기록들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저희도 가장 어렵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래를 봤을 때 이 거래가 구매인가? 아니면 빌려준 건가? 아니면은 이거를 누군가에게 예치한 건가? 이런 것들을 항상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어려운 케이스들, 예외가 생길 때에도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얻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프로세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유저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되는 것들을 이제 직접 느낄 때 피드백 받을 때가 제일 좋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받을까요, 질문은? 네, 알겠습니다. 네.